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어제가 노인의 날이었는데요. 노인들이 많이 사는 의령에서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시작한 지난 2007년 뒤부터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홀몸 노인들이 이웃과 함께 생활하며 서로를 챙기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부산에 사는 60대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지 나흘 만이었습니다. 고독사로 추정되는 전국 65살 이상 노인 사망자는 지난해만 800여 명으로 4년 동안 80%나 크게 늘었습니다. 의령의 한 노인 공동거주시설. 홀로 사는 노인들 대여섯 명이 함께 먹고 자며 말벗이 되고 의지가 되고 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동네 소식을 잘 모르는데 이 5시나 이래 누워자는 게나 오대는 어떻더라. 그는 또 소식 들은 게 그것도 좋고. 혼자 지낼 때보다 적적함을 덜 수 있고 서로의 건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뭐 챙겨 먹고 하는데 여럿이 참 꺼내가 같이 먹기도 하고 그게 좋은 점이 있고. 경남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의령군이 노인 공동거주제를 도입한 건 지난 2007년. 기존 경로당이나 빈집을 활용해 공동거주시설을 만들고 생활비로 한 달 약 25에서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후 11년째 의령에서 65살 이상 노인 고독사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노인 공동거주제는 경남 모든 시군으로 확대돼 현재 120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동거주제가 홀로 지내는 노인들의 남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고독사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함안 마리산에서 도굴 흔적 때문에 드러난 가야 무덤 3곳에 대한 조사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학계는 그동안 없던 특징들이 새롭게 발견돼 앞으로 가야 무덤 연구의 새로운 단초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가야 무덤의 천국이라 불리는 함안 마리산. 밭으로 쓰이던 이곳에 지난 3월 도굴 흔적이 발견되면서 5-1호에서 3호까지 가야 무덤 3곳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특히 5-2호의 돌로 만든 들보, 석보는 지금껏 가야 무덤에서 나타나지 않은 전혀 새로운 특징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사람이 같이 묻히는 순장만 발견됐지만 개가 같이 묻힌 순장도 처음 발견됐습니다. 5-1호에서는 기존과 달리 따로 구덩이를 파 유물만 묻는 부장곽도 발굴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마리산 고분군의 어떤 연구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무덤이 발굴되면서 마리산에 가야 무덤 1000여 기가 있다는 가설이 어느 정도 입증됐다며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안군은 이달 말 마리산 13호분을 비롯해 발굴 현장 공개를 확대해 가야의 역사성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박물관에 가서도 보실 수가 있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발굴 현장에 오셔서 주변의 경관과 더불어 유적을 보시고 또 출토 유물을 보시면은 그 감동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특징을 가진 고분들이 발굴되면서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진주의 대표적 공업지대인 상평산업단지는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공장 등 생산시설이 낡고 오래돼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년이 넘도록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지역 총 생산액 20%, 제조업 근로자 52%가 몰려있는 진주 상평산업단지. 공단 지정 40년이 된 진주 상평산단의 노후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공단 내 공식 주차장은 단 한 곳도 없고 폭 20m 이상 광역도로는 5.5%에 그칩니다. 공단 이면도로는 주차로 몸살을 앓고 소방도로나 물류이송이 제한돼 산업단지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편의 시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물을 한 통 사 먹으러 가려 해도 그 마트도 하나 없고 또 식당을 가려고 해도 밥을 먹으려 식당도 제대로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난 2014년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선정된 진주 상평산단은 토지 이용계획 변경 특혜 논란으로 사업 밑그림이 될 재생계획 수립에만 2년 6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현재 재생사업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지만 시행계획 마련과 토지 이용계획 변경 등 착공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일반 개발사업처럼 밀고 새로 싹 밀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어요. 이렇게 행정 절차에만 수년째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업종 고도화나 민간 자본 유치 등 미래 사업 현안은 좀처럼 선도되지 못하는 상황. 혁신도시와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진주 상평산단 재생 사업은 시민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학입니다. 지난 겨울 없어서 못 팔았다던 평창 롱패딩의 뜨거운 인기는 올겨울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선선한 바람이 불자마자 의류 브랜드마다 롱패딩을 앞다퉈서 내놓고 있습니다. 김계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얇은 겉옷도 부담스러운 요즘 날씨. 하지만 백화점 아웃도어 의류 매장에는 한겨울에 입는 롱패딩이 가득 전시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상에다 털 장식까지. 무채색 위주였던 지난해와 달리 디자인은 다양해졌지만 길이만큼은 여전히 롱이 대세입니다. 롱패딩 하나 샀을 때 하나 있는 것보다는 이제 한 개 더 욕심이 나니까 많이 편해가지고 입기에도 밑에도 많이 따뜻하고 그래서 하나 더 사고 싶어요. 롱패딩 판매 경쟁은 무더위가 한창이던 지난 7, 8월부터 선 할인 판매에 들어가면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2월 상품을 대폭 할인해 재고를 소진하는 기존의 역시즌 판매와 달리 올해는 각 브랜드마다 신상품 롱패딩 물량을 대거 투입해 할인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상품이 일찌감치 풀리면서 여름철 롱패딩 판매 매출은 지난해보다 평균 20에서 30% 늘었습니다. 겨울 상품 구성비가 60% 정도 되는데 그중에 70% 이상을 롱패딩이 차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매출 선점을 위해서 일찌감치 롱패딩 상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한파가 예보된 가운데 롱패딩 열기는 벌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혜입니다. 개천절인 오늘은 전국에서 파랗고 쾌청한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야외 활동하기 무척 좋겠는데요. 또 아침까지는 다소 쌀쌀하지만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포근하겠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는 내륙과 달리 해상에서는 태풍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25호 태풍 콩레이는 태풍의 눈이 또렷하게 보일 정도로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모레 일본 오키나와 서쪽 부근 해상까지 올라온 뒤 이후로 방향을 급격하게 틀면서 한반도를 향할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주말 제주도와 남해안을 통과하면서 경남 지역도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내일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부터 일요일 사이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해안 지역은 폭풍 해일의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일단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예상되는 비의 양은 80에서 최고 150mm,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200mm 이상입니다. 미리미리 대비를 잘하셔서 피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내륙으로는 맑은 하늘이 이어지고요. 해안으로만 구름이 약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도 내륙을 중심으로 많이 낮아져 있는데요. 동부 지역은 고성이 6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그 밖에도 창녕 7도, 밀양이 9도에 그칩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안팎까지 내려간 반면에 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려 20도 안팎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해상 날씨도 좋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결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금요일까지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다가요. 주말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김해시 자전거 연맹 회원들이 전국체전 유치를 기원하며 600km 구간에 걸친 국토종단에 나섭니다. 거제시는 오는 13일 지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체험과 전문가 상담을 진행하는 진로진학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하동군은 녹차와 제첩 등 지역 우수 농산물 300만 달러 상당을 미국 LA 현지에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양군은 보건소에 치매 예방과 환자 관리 등을 종합 지원하는 치매 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창원시가 정부에 신청한 단감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이 내년도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동읍 노연과 본포지구 등 주요 단감 산지에 내년부터 2년 동안 국비 51억 원 등 64억 원을 들여 농업용수 개발 등 노후 단감 생산 시설을 개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창원 지역의 단감 생산 농가는 2,600여 가구로 전국 단감 생산량의 21%를 차지합니다. 창원시가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도시가스 공급 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으로 지난해 신청했다 선정되지 않은 곳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가구 수가 많으면 가구당 분담금이 줄어 선정에 유리하고 시설 분담금의 50%, 가구당 15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김해시의회는 김해시 예산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야 테마파크의 상설 뮤지컬 미라클 러브 공연이 4년째 적자 누적이라며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야 테마파크 측은 미라클 러브의 계약이 다음 달 끝난다며 다른 공연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라클 러브는 가락국의 시조인 김수로 왕과 허왕후의 사랑 이야기로 만든 뮤지컬입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덜 자란 붕장어를 가공해 수출한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 55살 이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과 유통이 금지된 35cm 이하의 채장 미달 붕장어를 29톤 3억 8천만 원어치 가공해 일본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 붕장어는 일본에서 덮밥과 초밥 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거창군 공무원들이 임야를 불법 개발하고 민원에 대비해 관련 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거창군의 관련 공무원 4명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당시 개발 허가를 담당한 직원을 직무유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자신들이 소유한 임야에 석축을 무허가로 설치하고 이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도 위법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